연구와 북한 연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평양 연구의 수량적 증가, 질적 증가는 1900년대가 아닌 200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직접적인 계기는 2000년대 이후 있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두 차례의 정상회담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대북 화해 무드가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늘어났고, 필요성이 늘어남과 동시에 연구자들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 연구들이 이제 공유되었고요. 이러한 배경 하에 이 평양 연구가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 시기가 2000년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07년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평양이 일제시대 때 그리고 개항기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부를 정도로 굉장히 선교사들의 유입이 활발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도 많았고요. 그만큼 기독교 신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운동이 하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몇 주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제 20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00주년이 된 해의 기념으로 많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관련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2000년대 있었던 두 차례의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전 항군 분야에 있어서 한 학문이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고요. 나아가서 노무현 정권으로 가게 되면 역사 분야에선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가 조성이 되어서 실제로 남북 역사가들이 서로 만나서 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는 이러한 자리가 몇 차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평양을 방문한 기행기를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평양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이었던 이 색안경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 이렇게 형성된 남북 화해 무드는요. 북한 도시와 평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인이 하던 이런 연구는 이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겠다 내지는 대학이나 각종 관공서에서 이 평양 연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이 대학과 국가기관, 연구소 단위로 이제 평양 연구가 발전되고 확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제 2010년부터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들어서면서 약간 이 주춤하는 현상이 보이긴 하는데요. 이 또한 이제 문재인 정부 시기 다시금 이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큰 사건이었던 2018년에 이제 평양을 방문했던 여러 이제 주요 인사들의 그 기행기 덕분에 평양 연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는 것도 저희가 기억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평양 연구라고 하는 것을 분석한 수량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논문 중에서는 총 253편의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253편의 논문 중에 사실 2011년에서 2022년에 출간된 연구가 72%에 이제 육박합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가 2011년 이후에 출간됐다는 것인데요. 이를 추동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북한 연구, 북한학에서 북한 도시 연구가 하나의 분야사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정치, 경제, 군사에 원래 집중이 되어 있던 이 북한 연구가 조금 유연성을 띠게 되면서요, 사회 문화, 그리고 뭐 여성, 내지는 도시에 관심이 이제 확산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연구 방법을 도입해보자 라는 목소리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간이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공간에 주목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례 연구가 되어야 됐던 것은 평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요 북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이제 연구소들이 막 진행을 했을 때는 평양이 제1순위였지만 평양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주로 신의주, 해산, 함흥, 평성 지역의 연구가 먼저 진행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함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동독이 그 도시개발을 추동하면서 이 독일에 있던 이 건축기술가들이
독일로 굉장히 함흥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독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발견된 함흥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함흥 연구가 먼저 진행되었고요. 신의주 같은 경우에도 단둥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단둥에 있었던 중국인들의 증언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먼저 연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조금 더 심사숙고한 이후에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연구가 담보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 도시 연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방법론이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진행한 이런 연구들이 북한 도시학이라는 학문이 북한학 내에 자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토양을 바탕으로 이 북한 연구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두 번째 추동 요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북한 도시 평양 연구가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게 되자 이러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 니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결과 2002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청진, 신의주, 해산, 북한도시연구팀을 만든 것에 이어서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북한도시연구팀이 이 함흥과 평성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링을 바탕으로 이 도시연구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이 덧붙여지면서 2017년부터는 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아예 평양이라는 공간을 이 비엔날레의 일부로 초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에서도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북한 도시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북한 도시연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만들게 되었고요. 2022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안에 이 평양을 이해하자는 시각에서 평양학연구센터가 개설되어 평양학 연구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연구를 추동한 원인 중에 하나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 총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대중들이 평양을 이 남한의 대중매체를 통해 보게 되었죠. 그리고 남북 평화협력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 방문함과 그리고 북측 예술단이 이 서울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전파를 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관심은 사실 대중적 관심을 넘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북한 도시 연구, 특히 평양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이 관심은 사실 북한의 기조 변화와도 크게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수령 자리에 올랐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 개발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당장 2015년에 미래과학자 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과학자 거리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이 카이스트와 함께 있는 대덕 연구단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017년에